뉴스가 딱딱해야 한다는 편견을 깨는 두 사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점심시간 동료들과 토크할 만한 국내 이슈를 소개합니다. 감기 낫고 돌아온 도시락 이슈 이도성 기자.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서 너무 좋아요. 좋습니다. 네, 또 당신이 잠든 사이 벌어진 나라 밖 소식들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월드클래스 이용조 캐스터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Happy New Year, everyone. 우리 다 같이 새해 인사 한번 할까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뭐야. 별까지? 네, 오늘 도시락보이 더 기대가 됩니다. 새해 첫 도시락. 확실히 부담스럽네요. 오늘 턱선이 살아난다는 예. 그런. 아팠더니 턱선이 좀 예. 살아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도시락으로 준비해봤는데요. 첫 번째 도시락 바로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어려지는 이가요. 네, 어려지는 저를 이가. 사례로 든 거죠? 네네. 맞습니다. 예. 어려지죠? 저 어려지는 떡국 건가요? 드셨어요? 네, 저 먹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한 살을 더 드셨는데 네. 이제 6월부터는 만 나이가 되죠. 네, 지금은 아니고 6월부터인데 올해부터 만 나이로 통일이 됩니다. 글로벌 스탠다드, 태어날 때부터 한 살이 되는 한국 나이는 사실 외국인 친구들도 알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자기 한국 오면 나이 많아진다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이름 이가요. 네, 1986년 12월 31일생입니다. 개인정보 이렇게 공개하네요. 네. 이틀 전에 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참고로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네. 보내셨어요? 저희는 아주 공개적으로 축하를 해드렸습니다. 맞아요. 그날 방송 안 봤구나? 봤는데 따로 했습니다. 하여튼 이게 한국 나이라고 하죠. 오늘 기준으로 하면 한국 나이, 세는 나이로 이가 갱커 38살입니다. 태어났을 때 그러니까 1986년 12월 31일엔 한 살인데 하루 지난 네. 1987년 1월 1일엔 2살이에요. 태어나자마자 2살이에요. 거기에 36년 지났으니까 38살이고 네. 이제 또 연나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이제 신문 나이라고 많이 하는데 네. 병역법 등에서 쓰는 나이인데 태어난 날짜와 관계없이 같은 해 태어난 사람들은 다 같은 나이로 칩니다. 이렇게 네. 하면 2023 빼기 1986 하면 나오죠. 네. 37살. 아우, 그리고 37 이제 만 나이, 네. 6월부터 적용되는 만 나이는 태어난 지 1년이 될 때마다 한 살씩 먹는 거라서 1987년 12월 31일에 한 살이 됐고 그제 생일에 36살이 딱 된 거죠. 그래서 올해 12월 30일까지는 36살입니다. 한 사람의 나이가 세 가지나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뭐가 달라지는 걸까요, 이제? 일단 기분이 좋죠. 어려지잖아요. 네. 사실 이제 막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민법상 나이는 원래부터 만 나이를 썼기 때문인데요. 예. 이 나이 계산법을 바꾼 게 아니라 이런 만 나이를 재확인한다. 이런 취지에 가깝습니다. 지금도 법률이나 공문서상 나이는 모두 만 나이인데 일상생활에서는 세는 나이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 만자를 넣지 않으면 조금 헷갈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에 정리하게 된 겁니다. 이 한국 나이, 세는 나이는 이제 잊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뭐 이 정년이 늦어지거나 뭐 학교에 1년 늦게 간다거나 이런 일은 뭐 없는 거네요. 실제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정년이나 국민연금 수령은 만 나이 기준으로 이미 돼 있고 이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들어가거나 아니, 군대 입대하거나 뭐 술, 담배를 사는 나이는 이미 연나이로 기준이 돼 있기 때문에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이 같은 해에 태어났는데도 생일에 따라 달라지는 일이 없도록 연나이를 활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세 분은 6월 전에 생일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저만 어려지는 걸로. 그렇죠. 수혜를 전혀 보지 못합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억울하면 더 늦게 떠나시죠. 두 번째 다음 도시락 도시락 보시죠. 가볼까요? 네, 두 번째 도시락 바로 좋습니다.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월급 200만 원. 네, 오. 최저임금을 받는다고 계산할 때 올해부터 한 달 월급이 처음으로 200만 원을 오. 넘습니다. 이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환산액인데요.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의 형태나 국적과도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근데 우리 이제 군인 동생들. 옛날에 이게 군인 아저씨였는데 이상하네. 동생들이 네, 이제 동생이 돼버렸어요. 네, 근데 이 네. 군인 동생 여러분들의 월급도 조금 올랐더라고요. 네, 올랐습니다. 병장이 100만 원, 그리고 이제 상병이 80만 원, 일병이 68만 원, 이병이 60만 원으로 오르게 되는데요. 여기에 이 내일 준비 적금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전역할 때까지 18개월 동안 매달 적립하면은 정부가 지원금을 추가로 보태는 건데 이것까지 더하면은
병장 기준 최대 월 130만 원을 받는 셈입니다. 아하. 국방부는 오는 2025년까지 병사 월급을 단계적으로 올린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또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급여도 준다고요. 네, 원래 있기는 했었죠. 이게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제 두 돌이 안 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주는 건데요. 원래 두 돌까지는 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줬는데 이게 확대가 됐습니다. 이 첫 돌 전까지 그러니까 만 0세죠. 만 0세 아이 부모에게는 월 70만 원, 그리고 두 돌 전까지 만 1세 아이 부모에게는 월 35만 원씩 주고요. 내년에는 더 오릅니다. 100만 원, 50만 원으로 더 늘어나는데 아무래도 저출산 문제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지난 2021년에 0.91명, 역대 최저였고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뭐 돈 이거 더 준다고 뭐 더 낳겠냐 이런 온라인 네. 반응도 있던데 아무튼 그래도 좀 올랐으니까 좀 보태면 되겠군요. 네. 네, 다음 도시락 한번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도시락도 바로 뒤집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다 오른다. 정말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요즘입니다. 네. 이 고물가, 고금리로 힘든데 이 공공요금도 줄줄이 인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기요금이랑 가스요금도 이미 좀 오른 것 같은데. 네, 저 요즘 몇 달치 이제 가스요금, 전기요금 때문에 요금 볼 때마다 놀라요. 계속 오르더라고요. 맞아. 이게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여기에 더 오를 전망입니다. 한국전력공사가 1분기 요금 인상안을 발표하면서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평균 4,022원 추가 부담이 발생합니다. 또 상수도 요금도 10년 만에 올라서 내후년까지 매년 12%씩 오른다고 하고요. 네. 전기요금 방금 나왔지만 1분기엔 사실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원자재와 가격 상승 등으로 2분기부터 또 대폭 오른다고 합니다. 진짜 다 오르고 있네요. 또 이 공공요금 하니까 그 대중교통 요금도 오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퇴근할 때 이제 지하철이랑 버스를 이용하는데 이게 버스 카드를 찍으니까 처음에 이게 얼마 나가는지 잘 모르고 있다가 맞아. 나중에 월 말에 얼마 썼는지 보면 깜짝 놀라거든요. 그렇죠. 이 지하철 버스 요금, 택시 요금까지 오릅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과 시내버스 버스 요금이 오는 4월 말 기점으로 오르는데요. 300원 안팎 오릅니다. 이 지하철과 버스 기본 요금이 2015년에 1,250원, 1,200원으로 올린 뒤에 8년 정도 그대로였는데 이번에 오르는 겁니다. 이 택시비는 당장 2월부터 기본 요금이 1,000원 오르는데요. 4,800원이 됩니다. 꽤 많이 올랐죠. 또 이 기본 거리, 이 원래 2km였는데 이것도 1.6km로 줄여서 사실상 요금이 더 오르는 효과가 생깁니다. 이 토끼가 이제 풍요와 지혜, 풍요의 상징인데 왜 이렇게 오르는 게 많은지 얘는 좀 웃고 요금이 있는데. 풍요로워졌어요. 네, 이거는 내 혈압이 오른다. 네, 씁쓸합니다. 맨 처음에 어쩔 수 뭐 없죠, 임금도 오른다고 하긴 했는데 그 오르는 임금에 비해서 좀 네. 다른 요금들이 많이 오르는 것 같긴 맞아. 해요. 워낙 그러니까요. 물가가 높다 보니까 이런 요금 인상도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마지막 도시락 준비돼 있죠? 네. 네 번째 도시락. 제가 좋아하는 햄버거 도시락. 이따 점심에 먹어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유통기한은 없다. 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쓰던 유통기한, 이게 없어집니다. 대신 소비기한이라는 게 생기는데요. 사실 유통기한은 말 그대로 유통할 수 있는 기한이에요. 그러니까 팔아도 되는 기한. 근데 이걸 보통 이제 이때까지 먹어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뀐 게 소비기한입니다. 이 소비기한이 먹어도 이상이 없는 기한을 의미하는데 식품기한 표기 기준 이번에 38년 만에 바뀌게 됩니다. 맞아. 근데 유통기한이 지나도 사실 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유통기한 지났다 그러면은 왠지 버려야 될 것 같고 네. 내가 먹으면 해로울 것 같고 맞아요. 이런 느낌 들긴 해요. 사실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 날짜가 딱 써 있잖아요. 이 날짜가 지나가면 먹으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사실 이게 그때까지 팔아라. 최소한 그때까지는 팔아라. 이런 의미였던 겁니다. 이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2020년 음식물 폐기 제품의 65%가 섭취하지 않은 완제품이었다고. 그러니까 새 제품을 버린 거예요. 65%가. 이게 유통기한 때문이다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이 소비기한은 유통기한의 문제를 줄이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연간 약 1조 원 정도의 비용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럼 뭐가 얼마나 늘어나는 건가요? 일단 화면으로 제가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게 많은데 보여드릴게요. 예, 대표적인 게 이제 두부죠. 이 가공두부는 최장 40일에서 64일로 늘어납니다. 표가 보이죠. 24일이나 늘어나고 과자는 45일에서 81일, 떡은 최장 56일,
어묵은 최장 61일로 바뀝니다. 이게 또 이제 제품마다 또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보통 한 20%에서 50% 기한이 길어진다고 하고요. 이게 또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개를 해놨습니다. 32개 식품 유형의 18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공개했는데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보관 방법을 잘 따랐을 때 기준이기 때문에 이게 그 사이에 보관 방법에 따라 좀 변질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섭취하기 전이라도 이 식품 기한이 지나기 전이라도 좀 상태가 이상하거나 하면은 섭취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 유통기한 제일 또 신경 많이 쓰는 게 우유잖아요. 우유는 어떻게 된 거예요? 우유 이번에? 진짜 짧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사실 우유 등 일부 냉장 제품은 이번 그 기한에서 빠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작은 온도 변화에도 쉽게 상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냉장 유통 환경 개선 작업이 먼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8년 뒤인 2031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